예, 이제 조금 고두밥이 좀 식은 것 같아요. 25도 밑으로 식혀야 되거든요. 지금 온도계를 준비를 안 해서 이제 관능적으로 이렇게 손등을 대보면 좀 따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제 경험으로 충분히 식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 밥이 뭉친 부분은 보면 좀 딱딱하네요. 따뜻해요. 이제 이것을 한 것으로 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일하기가 좋죠. 좀 질게 된 부분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고두밥이 질지 않으면 잘 떨어지는데 질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 이렇게 한 곳에 이것도 좀 아까우니까 대충 좀 떼어 넣어야겠죠? 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있어요. 물을 어차피 물을 좀 넣어야 되니까 저번에 4리터 반을 4개의 반을 넣었으니까 9리터를 넣었습니다. 오늘 고두밥을 찌면서 고두밥에도 쌀이 물을 먹어서 어느 정도 좀 물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하더라도 10리터, 10kg면 10리터를 넣으면 되는데 12리터를 넣을 겁니다. 오늘 물을 12리터를 넣을 거예요.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을 좀 넣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담아놓은 밑술을 가져올 거예요. 자, 이게 며칠 전에 담아놓은 밑술입니다. 네, 찍어보세요. 좀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끌어오르죠. 이 밑술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루 4번 내지 5번 이렇게 저어주었습니다. 저어줘서 혐오의 증식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술 냄새가 나요. 약간 신맛도 나고 거진 조금 쓴맛도 올라옵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는 달았던 것이 쓴맛이 올라온다는 것은 알코올이 생성됐다는 거죠. 에틸알코올의 순수한 맛은 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주를 생각해 보세요.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맛을 내는 것 뿐입니다. 에틸알코올에. 그러나 전통주는 저 노룩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과 찹쌀과 맵쌀의 그 단맛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넣지 않습니다. 감미료를 넣지 않아요. 순수하게 쌀과 맵쌀과 찹쌀의 당분만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이 단맛이 좀 덜할 거고 굳이 12리터 정도 물을 넣게 되면 술량도 12리터가 나와요. 거진 그 정도 나옵니다. 자,
먼저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냉장고에다 좀 넣어놨는데 물을 관능적으로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를 좀 맞출 거예요. 온도가 좀 높으면 좀 식혀져야겠죠. 아직도 좀 따뜻한 데가 있네요. 아직도 따뜻한 데가 있습니다. 아까 300이 나온 실들이 좀 있어요. 아직도 따뜻해요. 덩어리 정도는 따뜻해서 이것을 으깨지 말고 하나씩, 밥알 하나씩 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꾹꾹 눌러서 떡처럼 만들면 안 돼요. 고두밥을 잘 찧어 놓고 손으로 자꾸 눌러서 이게 물이 들어가면 조금씩 떨어지죠. 네. 또 따뜻해요. 손에서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25도가 좀 넘을 겁니다.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외부의 온도가 낮아도 (11리터보다)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밑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혼자 하려니까요. 이제 밑술을 한 것을 이제 담을 거. 이것을 지금 덧술 하는 겁니다. 밑술을 한 것을 손은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야 맛있죠.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 덩어리가 없이 하나씩 더 떼어준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서 짓이기지 말고 하나씩 떼어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술량이 많이 나네요.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찾아서 이렇게 일단은 덩어리를 잘 빼줍니다. 덩어리를 잘 빼줘요. 하나씩 다 찾아서 덩어리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덩어리를 하나씩 찾아서 다 덩어리가 덩어리들을 찾아서 밥알을 으깨지 말고 밥알을 서로 붙은 것을 떼준다는 느낌으로 살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물 위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것이 좀 뻑뻑해질 거예요. 왜냐면 쌀들이 좀 물을 먹고 고두밥이 물을 먹어서 뻑뻑해질 겁니다. 이 덩어리가 있으면 이 부분이 발효가 잘 안 돼요. 될 것 같아도 잘 안 됩니다. 처음에 수건 누르기 있죠. 누룩을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한데 조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제 경험으로 1kg까지 들어가도 그러니까 한 200g 더 넣어도 술맛에는 크게 영향이 없더라고요. 당화력을 믿고 작업을 하는 건데 그리고 아직도 덩어리를 찾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덩어리를 찾아서 으깨주는 이게 특히 이제 좀 고두밥이 지금 잘 찌어진 상태인데요. 잘못 찌면 이게 질어요. 질으면 이게 덩어리가 진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이것을 좀 효모가 잘 먹게 좀 주물러 줘야 돼요. 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기를 쌀 사이로 공기를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손바닥으로 짓이기는 게 아니고 이 사이로 압력을 주어서 사이사이로 넣는다는 느낌이면 돼요. 손바닥으로 막 짓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손에 잡히는 덩어리는 자꾸 으깨주시고요. 찾아서 자꾸 으깨줘야 돼요. 아직도 있습니다. 덩어리들을 자꾸 으깨서 밥알을, 고두밥 밥알을 하나씩 하나씩 다 떼주면 그 사이사이로 효소들이 침범을 하겠죠. 그리고 효소가 당화를 시켜놓으면 효모는 그것을 먹기가 좋은 상태가 되겠죠. 쌀에 있는 전분을 효소들이, 당화 효소들이 포도당을 만들어 놓으면 효모는 그걸 먹고 술을 만드는 겁니다. 포도당 형태여만 효모가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밑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이 효소들이, 누룩에 있는 효소들이 찹쌀 고두밥을 당화를 시켜 놓으면 그걸 먹고 기력을 찾아서 다시 출하법으로 자기 새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술을 만들 겁니다. 효모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원기소라는 것을 먹어봤을 겁니다. 그 원기소가 효모가 주 원료입니다. 효모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효모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자기들이 내려앉을 포도당이 있으면 내려앉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도예요. 포도당이 포도에 많다고 해서 포도당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포도처럼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 구조로 포도당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포도당이라고도 하죠. 이게 좀 뻑뻑한 상태까지 됐으면 되는데 물을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많이 불어요. 싹 붑니다. 이게 뻑뻑한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작업을 좀 오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효모가 당분간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고두밥, 찹쌀 고두밥 표면에 있는 것들이라도 빨리 효소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